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주역 이런 게 있죠. 저기 그 유교 철학의 하나의 그 책인데요. 주역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주역점은 하나의 9죠. 9에서 최상위 하나 변해요. 이거는 9,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8이죠. 8 3, 3, 2 8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3, 6에서 하나가 변해요. 이게 하나가 변했죠. 7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6, 7, 8, 9죠. 6, 7, 8, 9. 그래서 동전을 통해 동전이든 아니면 그 무슨 이렇게 뽑는 거죠. 뽑는 것 동전을 던지고 뽑고 해서 요 숫자를 물어보는 거죠. 요 숫자를 물어본다. 그러면 대체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물어보면 이제 점을 보러 온 사람은 이 숫자 중에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부를 수도 있고 숫자를 불러서 주역점의 조건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을 때 무작위로 뽑으라고 그러죠. 어떤 막대기 뽑는 거죠. 뽑으라고 해서 뽑은 숫자가 무작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숫자를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 어떤 걸 할 때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이 던질 수도 있고, 점을 치는 자가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치러 온 사람이 치러 온 사람이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6, 7, 8, 9의 어떤 이러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주역점은 그 주역점은 이미 괴라고 그러죠. 괴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괴가 있는데 주역에서 64개라고 64개라는 그 풀이를 해놨어요. 64개 풀이를 해놨다고. 풀이를 해놨다. 이 개풀이를 한 사람이 이제 주역이 생겨서 끊임없이 어떤 그 통계체가 갖춰져 있겠죠. 그런 통계체 결과물들이 이제 풀이가 각 개마다 개의 풀인데 각 괴의 뭐라 할까요? 풀이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주역이라고 그렇죠. 일종의 정확하게 말 수 있는,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어서, 근데 각골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로 해가지고, 또 점을 쳐서 그 점에 통계가 쌓인 것을 통해 쪼개서 정리해 놓은 게 주역이라고.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주역점은 과거에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를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승리할 거냐, 패배할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점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결과치를 아직 잘 모르니까 사전적으로 그 결과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역점을 쳤는데, 일종의 주역은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은 나중에 이렇게 그 백성들의 어떤 운세를 알기 위해서 나중에 했지만, 주역은 근본적으로 국가, 왕, 어떤 전쟁 등 어떠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이죠. 지금은 국가 정책이네. 정책, 의사결정에 이 주역점이 쓰였어요. 주역점이 쓰였다. 그러면 주역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숫자를 통해 배열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숫자 배열이 좀 적어놨는데,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숫자 배열이 이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의천에 대한 건의천, 이게 이제 건의천계인데요. 건의천이라고 하면, 이 건의천은 이 건의천에 나와 있는 이 건의천 괴외 괴사가 있어요. 괴사가, 이 괴사는 전체의 괴사가 있고, 그다음 요거에 따른 효사도 있어요. 효사.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게 나왔을 경우에 이 전체적인 어떤 운세를 알 수 있고, 또 운세가 있는데, 운세는 만약에 이게 1년을 본다고 하면, 1년의 운세라고 하면, 자, 만약에 어떻게 이걸 써서 6, 7, 8, 9 뭐 써서 어쨌든 조합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고 1년의 운세라고 하면, 전체에서 요거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6개니까 6개, 이게 6줄이잖아요. 6줄이니까 12월을 알려고 하게 되면 이게 한 줄당 2개월이 이제 이 점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면 만약에 건의천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건의천이란 쭉쭉쭉쭉 이것은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그러니까 양이 쭉쭉쭉 6개 나왔을 경우에 이 건의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건의천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6, 7, 8, 9에서 9를 뽑겠죠. 9 6개를 뽑았어요. 마음이죠. 어떤 사람에서 숫자적으로 잘만 9, 6개를 뽑으면, 9를 6개를 뽑으면 이거는 이제 건의천이 되는데, 건의천에서 9를 뽑아서 일단 요 점괘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대를 뽑아서 뽑는 거니까 인들이 조작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쩌면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동전을 던지는 것도 동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조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전체에 대한 괴사가 있어요. 괴사는 요 6줄에 대해서 나온 건의천에 대한 괴사고 그 다음에 건의천에서 효가 있어.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효에 그 효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이게 그 구를 6개를 써서 이렇게 건의천이 됐을 경우에 1월, 2월, 1, 2월 여기는 1월 2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그 운이 어떻게 운의 현상이 그래서 1년치 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와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역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주역점이라는 것을 이제 인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겠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이제 그저 알기 전에서 주역이 64개라고 했죠. 64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역점을 치기 전에서 64개. 8개를 이 8개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이 8개를 이게 8개인데요. 8개를 한번 써볼게요. 8개 건 이게 하나 3개 이게 건이에요. 건 그 다음에 이게 태예요. 그 다음에 리에요. 그 다음에 진이에요. 그 다음에 손이고 그 다음에 감이에요. 감. 그 다음에 간이에요. 그 다음에 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8개예요. 8개. 이게 8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것이 이렇게 3줄은 이게 트라이잼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트라이잼에 이게 이제 8개고 그러면 64개가 되기 위해서는 8 곱하기 8 그건 64개가 돼요. 요것을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64개가 나오는 것은 이쪽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또 이렇게 진 손 그 다음에 감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곤 이렇게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게 이 라인이 똑같이 건 태 리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감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8 곱하기 8 64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렇게 작동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끝에도 쭉쭉쭉쭉 가서
쭉 가서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이건 64개면 8개예요. 8개죠. 그 다음에 이 각 개마다 이제 계사가 있죠. 계사가 있어. 8개 계사죠. 그 다음에 64개 계사가 있고. 아무튼 이제 요런 거를 좀 알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4개는 점에서 주역점에서 64개에서 계사가 64개. 그래서 계사가 있고 한 개에 6개, 한 개에는 6줄이 있잖아요. 한 줄은 표니까 효사가 있어요. 효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역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주역점이라는 게 아주 어떤 사람의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이 의사결정이 정말 할 수 있냐 없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절실함.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 그래서 단 한 번만 쳤습니다. 단 한 번. 자기가 결과치가 안 좋다고 해서 막 여러 번 치면 안 됩니다. 주역점 단 한 번만 치면 돼요. 그런데 절실함과 진실함과 단 한 번을 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순간적인 상태가 하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항상 하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인간이 하늘이 말하는 걸 알아들 수 없으니까 하늘이 의도하는 것. 하늘이 의도하는 것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 항상 어떤 순간순간 선택할 때 선택을 해요. 우리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때 계속 하늘과 교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길가를 갈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 그러면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이 길로 가라라는 것에서 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절실함과 진실함과 단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숫자를 한번 6개 나열해 보시오. 이렇게 된다면 반대 숫자는 6, 7, 8, 9에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6, 7, 8, 9. 그러면 점을 치는 사람이, 이제 점 보러 온 사람이 6, 7, 8, 9 중에 대해서, 그 전에 지금 점을 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마음을 가두시고, 무엇이든 물어보러 왔겠죠. 내 아들이 이번에 무슨 선생님 시험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엄마가 물어봤을 때, 점쟁이는 엄마에게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때 요구할 때, 어머님은 지금 아들의 선생님 될 수 있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시고, 지금 눈을 감으시고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하면, 그 숫자는 어머니가 의도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생각한 그 순간적인 숫자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열이 된 것이 가상에서 6, 8, 9, 7, 8, 7이라고 이렇게 이 나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위로 나열합니다. 왜 6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6, 8, 9, 7, 8, 7 우리는 어떤 계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려봐야죠. 6은 뭐예요? 6은 근데 이걸 뭐라냐면 노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노양이라고 그래요. 태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음이에요. 소음. 이거는 소양이에요. 소양. 그러니까 뭐냐면 표시에 대해서는 이것과 이건 똑같아요. 같은 양이에요. 그러나 이 노음과 노양과 노음은 변화라고 그래요. 변께, 이건 변께. 변화돼요. 이것도 변께. 이게 재밌어요. 이게 변한 거예요. 변해. 그러면
자,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노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음한테는 우리가 점을 칠 때 여기다 동그라미 이게 치는 거예요. 조선시대 옆에서. 이게 노음이라는 게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8이잖아요. 8. 이거 뭐예요? 소음이네요. 소음이면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여기는 소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쳐요. 이거 동그란 노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동그라미는 어느 순간이라도 이게 뭐로 바뀌어요?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소음으로 바뀌는 거, 소양으로 바뀌잖아요. 소양으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바뀔 확률. 이렇게 6에서 7로 바뀔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건 노음은 이미 완벽한 이게 노음이잖아. 노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는 노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구는 이거는 노양이에요. 이건 뭐로 바뀌어요? 소음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로? 소음으로 바뀌어요. 소음. 8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노양이라는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이제 점을 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 7은 뭐예요? 7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 7은 소양이에요. 소양. 그 다음 8은 뭐죠? 9에서 8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에요. 소음. 8은 소음. 그 다음 7은 뭐였어요? 7은 소양이에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아까 간. 그 다음에 여기는 리가 나왔네, 리. 그러면 여기 찾아봐야죠. 지금 현재 이 모습은 큰 줄기에서 이렇게 두게 되는 이 모습은 여기 나왔죠. 여기. 예, 간이에요, 간. 아니, 간. 예, 간. 이게 간이잖아요, 간. 이게 지금, 이 모습 하나 있죠, 이 모습. 간. 이 모습이 있고,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간이에요. 그래, 간. 그 다음에, 이 모습은 뭐예요? 밖에는 두 선이 긁고, 안에는, 이게 뭐죠? 리예요, 리. 이 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리. 이게 리죠, 리. 그럼 리. 이렇게 리가 됐죠. 그러면, 64개 찾아봐요. 64개는 요 개가 있을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고 64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좀 기다렸어요. 저도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64개는 지금, 이게 뭐죠? 간리. 이게, 간이, 이게 리가 화인가? 잠깐만요. 참 어렵네, 이것도. 중지분. 아무튼 지금 갑자기 설명하려고 모르니까 이제 요거 어떻게 지금 64개 중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이런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리인데 화도 돼요. 이거는 좀 간깨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두 개 간깨예요. 간깨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순간을 찾기가 어려운데 좀 찾아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서 조금 지루하긴 하겠죠. 저도 천택만 리가 리 근데 천상통 리가 나와야 되는데 리 간이 나와야 되는데 리 지가 나왔어. 어쨌든 점쟁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과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보니까 또 나올 것 같네. 화산 수산을 수산천 밑에 주고 그러면 리, 화, 리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주역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 개가 나왔는데 이 개에 대한 것은 이 책에서 이 계산 주역이라든지 일반 주역책에 가게 되면 이 개명이 있어요. 개명을 찾아서 그 개명 읽어보면 그러면 그 합격 여부, 그러니까 아들의 그 선생님 합격 여부가 나타나요. 합격 여부 나타난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 여부 날 때 뭐죠, 그 교계사 뭐 이런 효사에 지금 합격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매년 1월달에 점을 보겠죠. 그러면 11월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럼 쭉쭉 어떻게 하고 있고 11월달 운이 뭔지 11월 시험 보는 운 때 그것도 보겠고 전체 괴사를 보면서 점쟁이는 이제 그 어떤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그 주역점이에요. 옛날에 주역점을 치는 그 유교의 그 군자, 유교의 유교의 그 가르침을 사는 시기는 주역점을 이 선비는 뭐냐면 유교적 지식,
사상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자. 이게 선비예요. 선비는 유교적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 행동, 유교적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이게 선비인데, 이 선비들은, 유교적 선비들은 이 주역점을 칠 수 있었어요. 주역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교 선비의 주역점 칠 때는 뭘 치냐면, 일종의 공동체 운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쳤지, 개인의 어떤 돈벌이로 치는 것은 이제 점쟁이잖아요. 이 점쟁이가. 그래서 실제 이 주역이 점서로서 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64개에서 보게 되면, 64개는 즉 1부터 64, 이거는 뭐냐면 점점 이렇게 되냐면 인생 행로예요. 인생 행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철학적, 주역의 철학으로 남겨놨어요. 주역 철학. 그래서 주역이 철학이냐, 아니면 점서냐, 주역 철학이냐, 주역이 점서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주역 측에 돈벌 수단을 쓸 때는 점이에요. 그냥 주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깊은 그 주역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1부터 64개의 그에는 인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칠 때, 그 사람의 점을 칠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30대 점 칠 때, 50대 점, 60대 점 칠 때 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이렇게 유교의 그 주역의 1부터 64개 괴의 사주로 산다고 하면 아마 잘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1부터 64개가 모든 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살이가 모두가 항상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있잖아요. 인생살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예요. 이 사이클이 주역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주역 사이클에서 여기 내릴 때 이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위에 올라갈 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리 차면 기울듯이 이 복도, 주역점에 대한 인생살이의 그 복 에너지라고 할까요? 복도, 그래서 쌓이면 쌓였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요. 이게 변화, 이게 주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주역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다 찼잖아요. 차에서 변화해서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6에서 하나, 이게 3이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변하죠. 이렇게 쭉 변화되면서. 그리고 조금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 6, 7, 8, 9를 가지고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64개 책을 찾으면 돼요. 이 주역을 찾으면 주역의 설명이 됐으니까, 그럼으로써 주역의 점이 완성이 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